아무리 민주당이 잘못을 해도 우리 당 내에 극단적인 비호감 세력들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 당 지지율이 안 오른다는 겁니다. 모든 언론은 윤미향 문제를 파고들고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그 민주당 대표는 윤미향을 감싸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의 등을 돌려서 우리 쪽을 또 보니까 더한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. 그 더한 모습들이 이제는 극우도 아니고 괴담 세력이라는 겁니다. 괴담 세력. 네, 선거 부정 의혹을 계속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서 하태경 통합당 의원이 이제는 괴담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김태일 기자, 사실은 하태경 의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더 많죠, 보수 쪽에서도. 그렇습니다. 뭐 당내에서도 어쨌든 민경욱 이제 전 의원이죠. 예. 전 의원이 주장하는 이 선거 부정에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은 거의 없다라는 걸 저희가 예.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? 예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태경 의원도 이에 발맞춰서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을 극우도 아닌 괴담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 이제 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윤미향 의원 논란으로 뭐 자중지단을 겪고 이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고 하는 상황에서 통합당이 이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또 돌아보니까 이 통합당도 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계속해서 좀 논란을 일으킨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서 좀 작심하고 비판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. 민경욱 전 의원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? 민경욱 의원도 이제 SNS에 이제 글을 올렸어요. 의원 떨어진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국민들이 나를 보겠냐. 나는 통합당하고 상관없다.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에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찌질한 사람, 다시는 말 섞지 않겠다.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고요. 오늘은 또 SNS에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. 통합당 내에서 부정선거 관련해서 공격하는 사람이 김세연, 이준석, 하태경 의원 등인데 다들 당을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다.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. 누가 더 찌질한 거예요? 글쎄요. 사실은 찌질하다의 경쟁으로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찌질하다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 제기가 그러니까 선이 있어야 된다.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언제나 있다고 봅니다.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은 지금의 여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 방송인이지만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영화도 만들었어요. 뭐 더 플랜이라는 영화도 그 2012년 대선이 부정선거라고.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. 지금 민경욱 전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려면 이거예요. 자신의 지역구에 재검표해달라. 그건 법적으로 돼요. 자기가 부정선거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. 피해자라고 생각한다. 그건 선관위 또 고발을 할 수가 있고 또 다시 재검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럼 법적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 주장이 마치 중국 공산당이 개입을 하고 그래서 follow the party, 파티가 뭐 중국의 공산당을 뜻하는 것이고 중국이 이제 해킹을 하고 또 그때 이제 이 개표에 조선족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분들이 전부 다 연계돼 여기까지 가면 당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. 이 부분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면 그야말로 저도 사실 이건 괴담 수준이지 이것을 또 예를 들어서 선관위가 발표를 하면 그것 또 다시 반박하는 것 나오고 그러니까 끝이 없는 악순환입니다. 그러니까 법적인 한도 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라는 건 언제든지 주장이 가능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 이것을 완전히 정말 괴담으로 한다면 당이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고 그저 모래지옥처럼 늪에 빠져들거든요. 그것을 하태경 의원은 조금 거친 언사로 지금 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고 민 전 의원도 선을 지켜야 되는데 선을 지금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보여집니다. 하태경 의원의 얘기를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민경욱 전 의원 이제 20대 국회 임기가 끝났으니까 민간인이 됐죠. 이제 더 이상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데 민간인이 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전철 타는 법이라든지 뭐 어떻게 마스크를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아내분께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 하는 동안 나이 5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전철을 어떻게 타는지를 몰랐다는 뜻인가요? 그게 좀 이해는 되지 않는데 SNS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이분이 국회의원 하기 전에 직장 다녔던 그러니까 정치권 오기 전에 KBS 기자 앵커 하셨죠. 그게 직장인이잖아요. KBS 뭐 기자고 앵커. 차 타고 다니셨나 봐요. 뭐 차를 타고 다녔어도 전철 탑승법을 모를 리가 없는데 뭐 부인이 안쓰러운 시선으로 지금 민간인이 된 민경욱 뭐 전 의원한테 전철은 어떻게 타야 되고 마스크는 꼭 착용을 해야 되고 뭐 부인이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타이르듯이 일러주고 출근했다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뭐 부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걱정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민경욱 전 의원이 이 SNS 글을 올린 것이
여기는 부평으로 향하는 전철 아닙니다라고 올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무릎 위에다 이제 가방을 예, 올려놓고 찍은 전철 거 안에서 이렇게 SNS에 글을 예. 친 건지 이동 중에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릴 정도면 향후에 엄청난 SNS 활동을 이제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계속해서 SNS에 글을 쓰면서 막 이렇게 자극적인 주장을 펼치고 심지어 사실 검증도 안 되는 그런 극단적인 예. 주장을 팔로우 더 파티 이거는 정말 저는 방금도 예. 말씀하셨지만 괴담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주장을 앞으로 SNS로 계속해서 펼치고 그게 뭐 일부 뭐 집단을 좌지우지하고 예. 우리 사회를 막 들썩들썩하게 한다면 우리 사회가 그 소비해야 되는 에너지가 불필요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낭비되지 않을까. 예. 그게 벌써부터 좀 염려가 되니까 예. 민경욱 전 의원이 이제부터는 좀 진중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너무 SNS에 이렇게 막 예. 과도한 메시지를 남발하는 이런 거 좀 자제해 주길 예. 바랍니다. 뭐 제가 와이프는 아닌데 저도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전철 탈 때는 항상 마스크 쓰시는 건 뭐 당연하고요. 앉았을 때 쩍벌 하시면 안 됩니다. 이렇게 다리 벌리시면 안 됩니다. 옆 사람이 그렇습니다. 피해 가니까. 예. 알겠습니다. 민간인이 되는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.